김혜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경북연구원이 태풍에 대비한 산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최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신 경북연구원 최선규 박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최선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흰남노 태풍이 바로 이 시기에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항상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태풍이 왔을 때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불이 그냥 꺼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숲이 불타면 나무와 풀 같은 식생도 사라지게 되고요. 땅을 잡아주고 있던 뿌리도 다 죽게 됩니다. 네. 이 뿌리가 사실상 천연 앵커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사라지면 흙이 지탱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땅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막상 땅을 만져보면 흙이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이거는 화분에서 식물을 꺼냈을 때 흙이 금세 부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태풍이나 지풍호우가 오게 된다면 산불에 살아남은 재 때문에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네. 많은 비가 쏟아지고 나무 뿌리 안은 천연 앵커도 사라지게 되면 결국 빗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또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이 난 지역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확률이 최대 200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북은 이번에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입은 지역은 많습니다. 네. 앞으로 태풍이 온다면 이 지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집계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먼저 올 3월에 총 14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경북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은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 동안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습니다. 길이로 본다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약 80km를 피해가 입었습니다. 네. 산지 피해는 약 99,289헥타르인데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네, 축구장으로 보면 약 12만 개의 크기입니다. 정말 크죠? 엄청나게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피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27분 사망자가 발생했고, 네. 24분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도 3,000분이 넘습니다. 집도 약 한 3,800채가 탔고요. 뿐만 아니라 고운사, 울랑사 같은 천년 고차를 비롯하여 전통 가옥과 문화재도 30곳이 넘게 불탔습니다. 네. 농수산 피해도 컸는데요. 논밭은 약 수천 헥타르, 비닐하우스는 약 1,000동, 수만 대의 농기구와 다수의 축사 피해와 함께 축사했던 가축도 15만 마리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 어선 수십 척이 불탔고 어구, 어망 등의 피해도 수백억이 넘었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1,000곳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입어서 지역 경제에도 크나큰 피해를 미쳤습니다. 네. 이처럼 경북 초대형 산불은 산림뿐만이 아니라 주거, 농축수산물, 기업, 문화유산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재난입니다. 네. 이 산불 피해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 시작은 실화로 밝혀졌지만 사실 그 외에도 또 기후라던가 조림 형태 등의 피해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화 원인은 성묘교육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날씨입니다. 당시 기온이 평년보다 한 8도 정도 높았는데요. 네. 습도는 20도 정도 좀 낮아서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순간 풍속이 초속 한 25m 정도 됐으니까요. 네. 태풍권 강풍이 불었습니다. 네. 둘째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경북 산에는 소나무가 많은데요. 네. 소나무는 불에 잘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북은 산세가 험하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 불이 불린다면 이 불이 나무와 협곡, 계곡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산불 진화의 한계입니다. 산불이 나면 연기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산불이 나면 산불 진화에서는 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산불이 나면 근데 연기 때문에 혹은 밤이 되면 헬기가 뜨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서 경북에서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산불을 통해서도 대응 체계의 문제점, 이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경상북도는 이 초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예측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현재 예측 체계는 산림청의 산림 예측 시스템의 평균 바람을 반영해서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중요한데요. 이번 경우처럼 갑자기 돌풍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 예측이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둘째는 광역 대피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산불은 통상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번지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5개 시군을 넘나들면서 확산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확산에 대한 준비 체계가 좀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취약 계층에 대한 대피 체계가 미흡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 등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 체계가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신과 전력이 동시에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송전선과 통신망이 불에 타면서 재난 문자 등 위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정보 지연에 따른 진화와 대피 모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방어가 미흡했습니다. 고운사, 우암사 같은 귀중한 사찰이나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불탔는데요. 사전 소상 계획이나 방화선 구축 등이 미흡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주셨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대응 체계가 정말 필요할 텐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산불 확산 예측은 평균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하면 더 빨리 퍼지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관련 기준의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를 본다면 산불 위험 등급 제도를 도입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불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이처럼 위험 수준에 따라서 네. 강제 불씨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피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부에서는 레디 셋 고라는 단계별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공고하는 단계별로 주민들이 곧바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넷째,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경북은 마을 순찰대라는 조직을 운영해서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양원 같은 데서도 주요 시설에서 시군에서 전담 조직을 두어서 위험이 커지기 전에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통신 전력 회복력 강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동기지국, 선전회, 우선 우회 등의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와 전력이 끊기더라도 곧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섯 번째는 문화유산 방호 표준화입니다. 문화재는 사전 소산, 방어선 구축, 옥연포, 살수 등 단계적 매뉴얼을 문화재 종류별로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매뉴얼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앞서 보니까 단순 복구를 넘어서 또 재창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은 경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단순히 피해 복구는 급속하게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네. 단순히 이전에서 돌아가는 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경북은 이번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데 재건을 합쳐서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재창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연계 전략입니다.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교통망을 강화합니다. 산림과 생태회랑을 연결하고 스마트팜 같은 산업단지를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인데요. 시군별로 고유한 장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은 유교 문화의 전통을 살려서 치유정원과 문화관광을 특화하고 의성은 경북 중앙 입지를 잘 활용해서 농산물 수출과 물류 허브로 키우는 것입니다. 의성 같은 청송 같은 경우에는 청정산림 장점을 살려서 산악 레포츠나 송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요. 네. 영양은 고랭지 환경을 바탕으로 스마트 가원과 풍력 발전 등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영덕인데요. 바다와 산의 장점을 이용해서 생태 관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런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한 29개 의 사업이 있는데 영덕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양과 산림의 연계 생태 관광 벨트입니다. 산불로 입은 피해 산림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트레일과 습지공원, 관광 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 태양광 융합 에너지 단지입니다. 영덕 앞바다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만들고 네. 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촌 스마트 수산물 유통단지입니다. 좋은 물류, 가공, 유통 등을 아우르는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는 해양 테마 관광 호텔과 리조트인데요. 네. 동해안의 조망권을 잘 살려서 체류용 관광 사업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마을 단위 회복 사업입니다. 노물리, 대곡리, 수암리 같은 피해 지역에 도시 재생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좀 더 덧붙일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불이 꺼진 뒤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이 끝난 뒤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토속류 산사태 같은 연쇄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흙탕물이 불어나거나 집에 급이 간다면 산사태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재난은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재난에 미리 대비해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경북연구원 최선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